마지막 한 구를 제외하고 신원이 밝혀진 8명의 피해자들의 유가족을 탐문한 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숨진 8명 중 3명은 당시 홍원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실종 당시 직장, 이사, 결혼 등을 이유로 홍원동 근처에 자주 와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97년 2명의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홍원동에 연고가 있었고 시신이 발견된 동일산 남서면 역시 홍원동의 북부 지역과 맞닿아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범인은 97년부터 현재까지 홍원동에 직장이나 거주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 다른 단서 연쇄살인, 특히 이번 경우처럼 과거에 저질러진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프로파일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범인에 관한 프로파일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전 이론만 알고 수사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론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범인을 잡고 나면 모두 엉터리에 허무맹랑한 추측일 수 있어요. 수사하실 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의산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백골 사체들의 포장 상태와 매장의 깊이 등을 봤을 때 범인은 매우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추정됩니다. 옷차림이나 머리형 역시 강박적으로 깔끔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주지건 직장이건 주변 역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사체를 포장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됐을 겁니다.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자기만의 작업장이 있었을 거고 마당이 없는 도처에 거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마당이 있었다면 거기에 파묻지 힘들게 시신을 동의산까지 옮기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피해자들의 특성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나이도 외모도 키도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유사한 점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건 우울증 직전까지 갔건 우울한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범인 역시 동일한 성향이나 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인 역시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1,100원. 또한 그런 피해자들의 성향을 관찰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계속 피해자들을 지켜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피해자들이 다녔던 심리상담소라든지 자주 가던 단골집 등 공통적으로 방문하던 곳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피해자들이 집과 직장을 오갈 때 사용하던 출퇴근 경로나 자주 가던 곳, 공통적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차수연, 네 생각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좋아. 그럼 강력 이를테면 피해자들이 다니던 직장 동료 등 자주 만나던 지인들 리스트 작성하고. 예, 알겠습니다. 강력 이 팀은 피해자들 이동 경로 파악해. 전담팀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마지막 피해자 신원 확인에 주력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범인과 마주쳤던 증인이 있습니다.
정말 법제면 받으실 거예요? 같은 말 두 번 듣는 게 취미야. 아무리 형사라도 그런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정신적인 외상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훨씬 더 전에 했어야 되는 일이었어. 나 때문이야. 저 피해자들 내가 못 잡아서 죽은 거라고. 범인 얼굴도 못 봤다면서요. 얼굴은 모르지만 집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내 기억 어딘가에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야.